자, 정말 귀한 말씀이다. 부산양시. 귀산양시왈 서명은 서명 리리 분수는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가 주어예요. 이미 정희천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죠. 정희천 선생님께 얘기하신 리리 분수는 직이릴은 소위 위인이요, 직이 분수는 소위 위인이. 요거는 이제 귀산양시가 독특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희천 선생님의 리리 분수에 대해서 귀산양시가 서명의 이 얘기는 지나치게 묵자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귀산양시가 정희천한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문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고 서명은 리리 분수인데 이제 다시 연구해서 자기가 정립을 한 거예요. 뭘 정립했냐? 직이리일 하야 소위 위인이요, 리를 알아야 인을 행하고, 리를 알기 때문에 인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직이 분수, 분수를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와, 요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리를 알아서 인을 행할 수 있는 거고, 분수를 알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지행합의는 기본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한 건 아니죠. 리를 알아서 인을 행할 수 있다. 리를 알아야 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어려운 말. 유 맹자원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 이것은 맹자께서 얘기하신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이라는 말과 같다. 이러네요. 어떻게 같은 거예요? 기분부동, 고로 소시 불능무차 등이라. 그 분수가 같지 않아. 그래서 베풀어진 바가 차등이 없을 수가 없다. 요거 끝에 얘기는 이제 분수 얘기죠. 분수. 자, 그런데 우선 첫째, 직이리 소위 위인, 리를 알기 때문에 인을 행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직이 분수 소위 위, 분수를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맹자의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말이라는 말하고 같아. 같은 얘기야. 직이릴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리를 안다. 결국은 우리가 본질이 서로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각자인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리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거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고 같이 잘 살려고 하고 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가족에서 어머니가요 자식들 자기하고 똑같이 여기죠.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서 리를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소위 위이냐. 직이 분수를 안다는 건 뭘까요?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면서도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맹자에도 앞에서도 우리 읽었잖아요. 내 가족을, 내 형을 누가 활로 쏘려고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프리카 사람을 쏜다고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뭘 저기 하냐 이거.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지금 자기 형을 옆에서 활 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딴짓하고 있다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의가 없는 놈이죠. 그래서 분수를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맹자가 말한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과 같은 뜻이다. 아, 이건 뭐 또 무슨 말일까요? 리일 분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리를 해서 인을 하고 분수를 해서 의를 행하는 거지만, 리일 분수는 사실은 어때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뿌리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 이론이에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그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열심히 효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인민을 하겠다고 나서는 놈은 사기꾼이에요. 백성을 내가 자유롭게 돌보겠노라. 자기 부모도 못했는데 무슨 백성을 돌려. 자기 부모를 돌본 곳에서 나아가서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후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우리 유학에서 그 얘기죠. 친친인민, 인민의 애물. 그래서 백성들을 잘 살기, 사람을 잘 살게 한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동물 보호권 이런 것들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애물이죠. 근데 친친 못한 놈이 애물을 한다? 안 돼. 인민을 못한 사람이 애물을 한다? 동물 보호만 할 거요? 그래서 이제 끝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분수가 다 달라. 그래서 베푸는 것도 차등이 없을 수가 없어. 내 부모한테 하는 거하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한테 하는 거하고 내 집 고양이가 아니라 길 고양이한테 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수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그 고양이만 잡아 죽이는 놈 있죠.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잡았죠. 네, 그런 놈은 비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쌍봉 요시월 연호. 이름이 뭐예요? 응? 요씨가 응. 이름이 노라고 해요. 예, 요로. 요로. 주저주에 거기 나왔어요. 이거원 선생님 책에 1256년 전후의 분이 황간의 제자다. 맞아요. 황간이 주자의 사위. 그래서 요로 밑에 또 제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쌍봉 요시설이 그 세주 사서 집주 세주에 많이 나오죠. 쌍봉 요시와 서명은 전일절 명 인위천 지지자하고 후일절 언 인사천지 당여 자지 사부모야라. 쌍봉 요시가 말씀하시기를 서명은 앞부분 한 절은 사람이 천지의 자식임을 밝히고 뒤 한 절은 사람이 천지를 섬기는 것을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를 말한 것이다. 사람이 천지의 자식인가요? 천지가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옛날 분들은요, 천지가 있다는 것을 의심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천지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의 자식이다? 뭔 헛소리야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데 뭘 사람이 천지를 섬겨? 기초가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서명이라는 이 명이 조선시대 이때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울림을 준 거였는데 왜 그러냐, 이 천지가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울림을 못 줘요. 왜냐하면 천지가 없기 때문에. 천지를 섬기기를 내 부모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천지가 없는데 뭐. 내 부모를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뭐. 천지를 네. 우리 혁명 인류 철학으로 얘기하는 천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천명이라고 해석할 수가 천명. 천지의 도를 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새 쉬운 말로는 하늘, 기독교에서 하느님, 오늘날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부정합니다. 인간 생명의 구성 근원적인 구조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과학적 논리로서도 추론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천지에다가 이제 그거를 아울러서 자연까지 붙이는 생명의
근원이 천지자연이게. 천지자연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서구의 대상을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해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소위 서구의 과학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하게 생각을 하거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봤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분석의 대상, 개발의 대상, 그 다음에 자연적 원리를 해석하고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하니까 지구가 아파집니다. 지금. 그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천지가 지금 없다. 현대인들한테는 천지가 없다. 지금 여기 서명 얘기만 해도 천지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천지가 없어. 왜 없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에 천지가 없어요. 모든 게 대상만 있지. 그래서 관찰하는 것만 있지 천지는 없어요. 과학에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그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진리관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런 윤리와 도덕을 다시 세우려면 과학의 진리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과학의 진리관이 지금 알게 모르게 과학 제일주의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을 면밀하게 드러내야 돼요. 과학은 그걸 드러내려고 안 해. 우리는 철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학이 없는 과학은 없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다고. 없는 것 같으면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 철학이. 그 과학 철학은 뭐냐? 모든 사물들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까지도, 천지까지도 다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장제가 얘기하는 천지는 뭐예요? 대상화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항해서 대상화되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입증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이때까지 해온 과학이 하려면 그런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문명을 꼭 피웠는데 그래서 한계가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조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천지 대자연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인식을 해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이 만드는 과학 문명 때문에 지금 지구 생태계가 좀 파괴되고 있지. 천지자연이 좀 번박하게 얘기하면 천지자연이 지금 파괴가 되고 결국 그게 누구한테 저러냐? 사람 생존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지구를 지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지구를 떠난다고 해서 새로운 행성 개발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주 스토리에. 지금 현재로서는 뜬금 잡는 일이고 달에 뭐 여기 아파트 달에 가려고 그러고 뭐 화성에 가려고 그러고. 배출생활 쉬는 시간에 그 얘기 하는 게 그게 지구가 아파.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것까지는 이제 지적이 되는데 지금 과학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은 지금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그 지원비를 주잖아요. 거기 99%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인문학은 1%밖에 안 돼요. 돈이 그쪽으로 여전히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과학기술대, 이공대 쪽으로 돈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방향 전혀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죠. 워낙 그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과학이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과학자들은 절대로 제출을 못 해요. 이걸 제출하는 사람이 인문학자들이 제출할 수 있는데 서양 철학한 인문학자들도 절대로 제출 못 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에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분이에요. 우명은 횡거 장자 소작이네요. 장행거 선생께서 만드신 분. 처음 이름이 정환이다. 최기 선생 그 얘기만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얘기 안 하셔. 정환이라는 게 뭐예요? 완고함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왜 횡거가 정환이라고 이거를 얘기했는지. 에? 그 완고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는 방식. 여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심한 거잖아요. 현대인들은 천지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장제 때도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가 어디 있어, 그게? 응? 건칭부, 곤칭모가 어디 있어? 아까 주자는 뭐? 건칭부, 곤칭모가 어때요? 건의부, 이 건의부, 건의모가 유생지류 모물불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자 생각이고, 그죠? 장제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완고함 속에 건칭부 곤칭모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완이에요. 완고함이야. 그거를 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깼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정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완고함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제의 이 얘기를 읽고 그 완고함을 깨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장제의 서명 가지고 절대 안 깨져. 정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장제 횡거가 이 말을 썼는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자 계지위 서명이다. 정자께서 서명이라고 정환이라고 그러면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도대체 뭐가 완고한 거냐? 건칭부, 곤칭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완고하는 건데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냐? 모든 거를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방식, 오늘날 과학주의적인 방식, 이걸 완고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왜 나쁜 거냐? 기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냥 됐고 서명이라고만 하죠. 서쪽에 있는 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좋은 사람들은 감흥받아서 좋아질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읽으면 되지 뭐. 그런 겁니다. 임은정 작 자도라. 임은정 씨는 원나라 시대 때 유학자예요. 주자하고도
직접 제자도 아니에요. 원나라 시대 때 유학자인데 이 이문정 씨를 퇴계가 어떻게 알게 됐냐? 신경부주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신경부주를 쓴 황동 정민정이 그 서문에 이문정 씨의 심학도를 기재했어요. 거기다. 그 퇴계가 그 심학도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성악 10도 중에 한 도로 들어가 있어요. 심학도 자체가 제8도. 근데 이 서명도를 그림으로 그린 것도 이문정 씨예요. 개 성악 제어 구인 수 심체차의 라야 방견득 이어천지 만물 위 일체 진실 여차처라. 요까지. 대저 성악은 인을 구하는 데 있다. 구인 논어에도 나오는 거죠. 자공이 공자한테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지 성인이야. 옛날의 성인이다. 원망했습니까? 구인이 득이니 인을 구해서 인을 얻은 사람들인데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인 요게 성악의 핵심이다. 인을 구하는 수 반드시 심체차의 이 뜻을 깊이 체득해야 방견득 여천지 만물 일체 진실 여차차 천지와 만물이 한 몸이다. 이 지금 서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천지와 만물이 한 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진실로 이렇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인을 구하는 뜻을 깊이 체득해야 천지와 만물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천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뭐 천지와 만물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구인을 해서 득인을 해야 천지와 만물이 온통 하나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견득 바야흐로 견득할 수 있다. 그래야 위인지공 시 친절유미 하여 면허 방탕 무교섭지 환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인을 행하는 공부가 처음으로 친절하니 맛이 있게 된다. 인을 행하는 그 공부가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망탕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인, 의, 무교섭 자기와 진정한 교류가 없는 그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요. 길거리에 고양이가 자동차 바퀴에 찔린 걸 보면 어린애들은요. 하면서 눈 가려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그러죠. 그 고양이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뭐. 근데 어린애들은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 시인들이요. 길거리에 펴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고도 시상이 떠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미 일체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일체를 실제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막 시를 써대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위선자들. 만물과 하나 되는 느낌. 그리고 무인물 위기지병. 사물을 자기로 여기는 병. 아, 요거. 인물 위기지병. 직역하면 사물을 자기로 여기는 병이에요. 요게 이제 어떻게까지 전기되냐? 인리 위기지병 이런 얘기까지 이제 퇴계학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리를 기라고 여겨. 이기 논변 속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인기위리 기를 리라고 여겨. 이 기학자들의 많은 변통이죠. 여기서는 인물 위기라. 사물을 나로 여겨. 이게 뭡니까? 사물 속에 지금 내가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욕심 속에 지금 빠져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흔히 나오듯이 명경지수처럼 모든 사물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지나가면 다시 내 마음은 평정한 명경지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물 위기라는 건 뭐죠? 사물이 절로 가니까 나도 절로 내 마음도 절로 따라가는 거죠. 그 병통이 없게 되는 어떻게 되면 구인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덕전이라 마음의 덕이 온전해진다. 명경지수처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 와도 비추는 건 비추고 가면 따라가질 않아. 고로 정자왈 서명 의극완비라. 서명은 그 의미가 극히 완비되어 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내 인지체하라. 이 서명은 곧 인의 본체를 얘기한 것이다. 의극완비하니 내 인지체하라. 리을 분수 그 중에서도 이 뿌리 이거를 환하게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야. 우알 충득진시 성이냐라. 서명에서 얘기하는 이 리리 분수를 자기 속에서 충만하게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바로 성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서명에 있는 얘기들을 실천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인이고 이 의미를 깊게 체득하는 거. 이 체득하는 데는 어떤 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맛이 있어야 돼. 하루하루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뭐가 인을 구하는 거예요? 구인이 득인. 내 자세가 계속 나와야 돼. 그거를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을 어기지 않는다. 계속 인을 찾아. 앉아있든 서가든 얘기하든. 그래서 안현은 어때요? 3월 불이인이라는 말을 하시죠.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을 정도로. 나머지는 1월 지은이라.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불인의 일을 이룬다. 나머지는. 퇴계 선생이 이 서명도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얘기가 여기서 10번인가 나온다. 이 서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주 자연에 대한 얘기죠. 우주 자연의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돼. 내가 이 우주 자연을 느껴야 돼. 그래야 리리 분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없고 우주만 있어. 그건 리리 분수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야 돼.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 어린아이들이, 그죠?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깜짝 이렇게 놀라는 그 살아있는 감성. 요게 서명에서 얘기하는 일일이 분수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임은정 씨가 이 돌을 만드셨어. 쓰신 거는 장인과 하셨는데, 그 성악은 구이냐, 인을 구하는 데 있다. 수심체 차이, 이 의미를 깊이 체득해. 그래야 천지와 만물이 한 몸이라는 것을, 진실로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인지공, 인을 실천하는 공부가 비로소 친절유미, 이 친절하게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망탕무교섭 한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야 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인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들어보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관념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그냥 딱 느껴지죠. 인의 예지 또는 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기서는 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망탕 무교섭이라는, 이 교섭이라는 단어가 참 구인한다는 것은 세계와 내가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과 내가 교류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앞에 태극도와 이 서명도는 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같은 하늘을 얘기했는데 이 서명도는 많이 우리와 친근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어떻게 이르느냐, 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효를 통해서 하늘에 이른다 이거야. 사친지성을 통해서 사천지도를 밝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하늘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론자들은 뭐가 없죠? 분수가 없어요. 분수라는 건 각각 그 자율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비 이 종교론자들은 뭐죠? 모든 걸 그냥 하느님식으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겸해주의, 묵자의 겸해주의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분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리일과 분수, 묵자.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불교, 아까 묵자를 어떻게 했죠? 리일에 치중해서 분수를 몰랐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강호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묵자가 리일에 치중한 게 아니다. 그 바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묵자 얘기뿐만 아니라 불교에다가 많이 적용되죠. 불교가 뭐에 치중해? 리일에 치중했다. 리일에는 대단히 많은 저기가 있다. 근데 분수를 몰랐다. 불교는, 선종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그 강희복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불교 많이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이제 불교 비판하는 얘기, 주자의 불교 비판하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교의 어리숙한 불교론자들이나 불교 이런 거를 공격 당시 이제 사대부들이 공격하는 건 맞는데 과연 부처나 참된 불교가 그 허탕한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처나 이런 분들의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헤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 흔히 아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교를 확실하게 알면서 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 이강호 선생님도 보니까 아직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이거를 했다는 사람이 그 무슨 스님이요? 오 선생님? 예? 판화 스님 요즘 지금 한다는 사람. 문광 스님. 문광 스님이 유튜브에다 그걸 막 올렸대요. 그분이 저기 아드님이라며요. 권오봉 선생 아드님이라며. 그래서 유학도 나름대로 알고 탄원 선생님도 알고 주역도 알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를 그 뭐 강의가 뭐 50몇 강의가 막 그렇대요. 쫓아가기 무지 힘들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안 하시대요 요새.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가 이게 진리의 진짜라는 거예요. 유교가 이게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점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불교가 이제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끊어가지고 팔정도로 나아가서 이게 공과 세계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나면 진화에 들어가잖아요. 진화, 참다운 나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진화를 규정하는 말을 이제 뭐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결국에 대자 대비하게 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확연히 열리니까. 나 자신의 참 모습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세상을 다 다루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승과 대승이 이제 소승을 통해서 대승관계로 이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지금 뭐 유파별로 지금 나누어서 뭐 소승이나 대승이 나누어지는 건데 우선 자기 자신이 이제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승을 해야 돼요.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벙거리고 대자대비 입에서 올려내봐야 그거는 이빨리 소리밖에 안 되는 입에 발리 소리밖에. 결국은 피를 깎고 뼈를 깎는 자기 수요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진화로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온 세상 한들이 정말로 그 미물 하나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지 않는. 아까 여기에서 사물 자체를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길거리를 가더라도 발걸음 조심하는 것도 내가 모르게라도 이 미물 하나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그냥 진짜로 이어져서 몸으로 마음으로 다 그 전체적인 그리고 불도의 경지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길이 있다. 한국론적인 출발 자체가 이제 저희 인도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거죠. 그거를 단순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 그러니까 주자가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것은 당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현실, 전체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 흐름, 세상을 압도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한 그게 이제 아니 이게 아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 이 거대한 중국의 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아니다 했을 때 이제 불시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불교 비판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로서는 그 양반들이 당대의 혁명가들이니까 그렇죠. 당대의 세상적인 혁명가들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번박하기 위해서 유교, 불교 비교하고 기독교 비교하는 건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름대로 다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